내일부터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북 민관이 미완에 그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확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도 해단식 대신 활동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청주시가 트램 연구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도심 철도가 반영된다면 트램은 상호 보완적 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 용탄동과 동양면을 잇는 동양대교가 준공식을 갖고 전면 개통됐습니다. 시내를 가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적용 기준보다 일부 강화된 충북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다 휴가철과 맞물려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에서 일부 기준을 강화한 충북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도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 등을 고려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정부안대로라면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지만 충청북도는 모임 인원을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사적 모임 총 인원수에서 제외되고 직계가족 모임과 주소상 동거가족, 돌봄과 임종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100명 미만이던 행사와 집회는 300명 미만으로 확대됐고 스포츠 경기장 내 입장 가능 인원도 실내 30%, 실외 50%까지 완화됩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하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제됐던 모임이 활성화되고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지역 간 다수의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하고도 인접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저희 충북 지역도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저희 확진자도 지금 타 지역 간의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각종 위험 요소가 산재한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미완 상태인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확정짓기 위해 민관이 다시 신발끈을 동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건으로 내건 청주 도심 노선의 경제성을 인정받고 조속히 노선을 결정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를 청주 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단식 대신 활동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국토부가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따져 도심 노선과 기존 충북선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범대위는 신속한 타당성 조사와 노선 확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가 청주 중심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행복청이 실시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청주 도심 노선의 경제성이 충북선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분석 구간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였습니다. 국토부는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의 시작과 종점인 대전 반석에서 청주공항 구간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으로서는 도심 노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철도 노선을 경제성 하나의 잣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국토부의 최적 대안 검토 추진에서 충청광역철도망이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도민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북 민관정이 미완에 그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확정을 위해 새로운 대정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 도심에 철도가 깔릴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제 관심은 청주시가 추진해온 트램의 운명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용역을 재발주하기로 했는데 도심 철도와 트램, 과연 청주시의 재정 여력이 충분할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1월 철도기술연구원에 맡겼던 트램 연구 용역을 다음 달쯤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심 철도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여러 경우의 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국가계획 최종 반영을 가정해 도심 철도는 대전과 세종을 오가고 트램은 도시를 순환하는 상호 보완적 교통수단의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도심 전철 구간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트램의 노선은 이후 결정됩니다. 또 충북선 활용으로 결정될 것에 대비해 트램 중심의 도심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종전대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충북선으로 가는 안과 도심으로 통과하는 안을 좀 가능성을 두 가지 방향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트램도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서로 대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청주시는 전철과 트램을 상호 보완제로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동시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22km 구간의 도심철도 설치비는 너댓 곳의 역사 신축비를 포함해 1조 4천억 원, 트램은 킬로미터당 200억 원 가량이 소요되고 운영비도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국토부에서 부담제, 지방의 이런 운영비 이런 거든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거 그런 거를 기준을 다시 좀 보기도 변경하는 거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도심철도 유치 과정에서 두 신교통수단의 공존에 합의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는 여론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원군 부용면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세종시 부강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벌써 만 9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홍우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2년 청원군 부용면은 100년의 이름을 버리고 세종시 부강면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세종시지만 이곳은 7만 2천 명 선에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원룸과 소형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땅값은 청원군 시절보다 두세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불만이긴 하지만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습니다. 당연히 땅값 올랐던 게 세금 많이. 땅값은 많이 올랐다고 봐야지. 어쭈 배는 올랐다고 봐야지. 최근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신탄진에서 부강, 조치원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지난 5월에는 행복도시와 부강역을 잇는 신설도로도 개통됐습니다.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만약에 세종시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팽창하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부강면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북도민에게 부용면은 시집을 보낸 딸과 같이 애틋한 존재입니다. 당시 정원군에서는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냐며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이란 대의에 승복했습니다. 지방자치 도입 이후 자치단체가 땅 한 평을 양보하기란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세종시와 청주시가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동량대교 건설이 사업 추진 10여 년 만에 오늘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시내로 가려면 강을 건널 다리가 없어 수킬로미터를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동량면에서 70년 넘게 거주해온 김기창 씨는 어릴 적부터 시내로 나가려면 한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면 금방인데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충주댐 아래쪽에 위치한 충원교나 목행대교를 통해 이동하면 거리가 3.5km가량 늘어 차로도 5분 이상이 더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이 다리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동량면 사람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충주 용탄동과 동량면을 잇는 동량대교가 준공식을 갖고 전면 개통됐습니다. 첫 삽을 뜬 지 3년 만으로 총 사업비 347억 원을 투입해 교량 길이 326m, 왕복 2차선으로 조성됐습니다. 예기치 않은 우기 같은 것이 잦았는데 그런 걸 철저한 그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서 무사하게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부터 완공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충주시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지역 도로망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서 연수동까지 이어지는 터널형 도로가 뚫리고 동량면에서 산척의 동충주 산단까지의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계속될 겁니다. 또 충주시는 인근 지역이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준시내권 역할을 해내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빗길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릴 텐데요. 빗길에서는 앞차와 간격을 더 띄우고 속도를 줄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빗길을 빠르게 달리던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고 3바퀴 넘게 구르기까지 합니다. 폭우 속 앞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한 차량은 정차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들이받습니다. 모두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실제 비 오는 날 제동거리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정지했을 때 마른 노면에선 10m 정도였지만 젖은 노면에선 50m를 넘겨 5배가량 차이 납니다.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가량 더 늘어납니다. 곡선 구간은 더 위험합니다. 마른 노면에서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핸들을 급조작해도 차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속 운행을 하지 않고 빗길 곡선주로를 내달렸을 때는 차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젖혀져 있는 아스팔트에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속도를 낮추지 않고 접지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도로의 차선을 벗어났고 지금 차체가 털어지는 걸 느꼈고.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5.5%인데 이 중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8.7%에 이릅니다. 빗길에선 안전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한 속도의 80% 이하로 감속해야 하고 폭우가 내릴 땐 절반 정도까지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만약에 초과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순간적인 원심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어버려서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가기 때문에 또 차가 미끄러졌다면 핸들을 급격하게 조정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끝까지 밟아 접지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발 예정지 주변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소방직과 5급, 7급 등 직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청주 오송 3생명과학단지 내 토지를 주민 공람일 이전에 구입해 벌집을 짓는 등 투기 의심자로 분류됐고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토지를 구입한 7급 역시 비슷한 이유로 수사 의뢰됐습니다. 또 5급 공무원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토지를 공동 취득한 뒤 도의회 사업 승인 즈음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 공람 전 일부 산지 개간 허가를 통해 토지 가치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도민의 재산 보호 등 3가지를 출범 초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기현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충북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점 추진해온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서청주 증평 확장은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6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착공 직전까지 갔지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 발표 등으로 장기간 보류돼 오다 현 정부 들어 사업이 재추진됐습니다. 청주시 부기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청주시 의회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달 환경부가 소각시설 배출가스와 주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환경부는 재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상공회의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법률과 관련해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재해 발생 방지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에 나섰습니다. 충주상인은 지역 내 업체 3곳과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책임자가 제조물 설계부터 관리까지 직접 살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주식회사 NET가 청주시 옥산면 옥산산업단지 내 공장의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을 위한 환경실험동을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이란 탄소 자원화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첨단 환경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NET가 구축하는 환경실험동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이를 이용한 고부가 제품 생산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상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접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또 상인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인들로부터 시장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제천시는 오늘 제천시청에서 첨단 소재 전문 기업인 N바이오니아와 자회사인 세프라텍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N바이오니아는 2024년까지 제천 공장에 300억 원 규모의 증설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3산업단지에도 신규 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프라텍도 2026년까지 제천 3산업단지의 연구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양사의 투자로 13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과정이 소개된 해외 입양아 카라보스 씨가 괴산군의 9번째 명예 군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카라보스 씨는 1983년 괴산의 한 시장에서 발견돼 미국으로 입양됐다 지난 2018년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친자 확인 소송까지 벌여 아버지는 찾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명예 군민증과 패를 네덜란드에 편지로 보내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4시 22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폐기물 수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고성능 화학차를 추가 지원하는 등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